예, 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머신러닝이 일단 저희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 머신러닝 말고도 알아야 되는 과목들이 또는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공학과나 통계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어, 개념들도 배웠을 겁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예요. 거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 한 대의 머신으로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크기예요. 여기서 한 대의 머신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PC급 보통 X86 정도, X86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PC죠. X86 PC급 정도 되는 서버로 처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고, 고성능 머신 또는 다수의 머신, 다수의 X86 머신들, X86이라니까 좀 헷갈리죠. 그냥 여러분 PC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편하고, 이런 PC들로 사용해서 목표대로, 여기서 목표라고 하면 때로는 시간, 뭐 1시간 내에 무슨 데이터 뭐 1테라를 가져와라,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10기가를 가져와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 목표대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빅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떤 저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얘기해요. 그와 반대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는 기법이에요. 패턴을 학습. 그래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모델을 추출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리즘과 모델이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요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일종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막 있고, 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들이 막 있는데, 이거를 통칭해서 머신러닝, 요런 방법들을 쓰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이 성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데이터가 작다고 해서 이 머신러닝이 안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크기보다는 어떤 그 패턴을 학습하는 요런 기법이 머신러닝이고, 앞에서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를 좀 관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데이터 마이닝,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머신러닝과 같은 의미예요. 머신러닝과 같은 의미인데,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규칙을 마이닝한다.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마이닝한다 그러는데, 어찌 됐건 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규칙을 마이닝한다고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이제 주요 사례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 ML은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학자나 아니면 산업공학과에서 좀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합쳐져 가지고 다 머신러닝 또는 AI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은 약간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그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거죠. 얘를 어플라이 시켜서 사용을 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푸는 거고,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 자체 또는 모델을 뽑는 것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시로 지금 저희가 스팸 필터나 상품 추천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이것 또한 역시 머신러닝의 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마이닝은 사실상 어떤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이 머신러닝을 풀어서 쓰는 개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어떤 그 패턴을 찾아내는 요 분야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목적에 맞도록 전처리를 하고, 그걸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변환을 한 다음에 패턴을 찾는 요 전체 과정을 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런 보통 머신러닝은 요쪽에 좀 한정돼 있다면, 데이터 마이닝은 이거 전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굳이 어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을 좀 분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데이터 마이닝은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표현과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키 컨셉 요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게요. 일단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 데이터 처리 분야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 거대한 데이터를 뭐 시간에 맞도록 뭐 뽑아낸다든가. 사실 여러분께서 한 뭐 1테라급의 데이터 또는 한 10테라급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져보지 않았으면 이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100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엑셀로 불러오려고 해보세요. 100기, 물론 이 100기가 되는 파일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이 엑셀로 불러오려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이 필요할 건데 그게 바로 빅데이터 처리 기술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가 처리돼서 뭔가 데이터를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머신러닝 또는 우리가 데이터 아날리시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건 꼭 뭐 이거 전체를 다 데이터 아날리시스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건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정도는 좀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빅데이터가 이제 마케팅 용어로 쓰면서 마케팅 용어로 막 쓰이면서 이게 막 여러 군데 막 쓰이거든요. 근데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컨셉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어떤 활용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사실 분산 처리 기술이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해서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중요하다.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가지 바이 스팸 필터 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는 흡사 요거를 포함된 개념처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빅데이터는 분산 처리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혼합이라고 보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기술이라는 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한 대의 컴퓨터처럼 뭔가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보통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옛날에는 굉장히 큰 컴퓨터 한 대에 100기가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긴 한데 뭐 10테라 정도 있다면 요즘에 이제 작은 컴퓨터에 뭐 20기가씩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는 뭐 그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산 처리라고 우리가 하고요. 요것들의 실제 구현체는 뭐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하둡, 스파크, 뭐 노에스큐엘, 빅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주로 배울 거는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앞으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 또는 빅데이터의 머신러닝은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근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개념으로 딥러닝이란 개념이 있죠.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딥러닝이라는 건 사실 머신러닝의 하나의 분야 중 하나인 어떤 뉴럴넷이라고 이름 불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면서 대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머신러닝 분야에서 특히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 NLP,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번역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머신러닝과 구분해서 딥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머신러닝이 좀 더 큰 범주고요.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 들어가는. 근데 이 딥러닝이 요즘에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는 딥러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딥러닝은 사실 그 페이페이 리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컴피티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 이미지넷이라는 게 이렇게 사진을 딱 주면 이 사진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뭐 여기는 표범이 있다, 여기는 뭐 체리가 있다, 여기는 뭐그 머쉬룸이니까 이게 버섯이죠. 버섯이 있다. 요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런 대회가 매년 열리는데 이 대회에서 딥러닝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이전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뉴럴넷 기술들을 안 쓰고 딥러닝 기술들을 안 쓰고 SVM이나 뭐 디시전 트리 같은 기술들을 쓸 건데 요것들은 저희가 배울 거예요. 요런 거를 했을 때 오인식률, 그러니까 에러가 한 30%에서 25%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사진 4장을 보면 한 장은 틀렸다는 거죠. 근데 2011년에서 2012년을 하면서 알렉스라는 분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알렉스라는 분이 새로운 뉴럴넷 알고리즘을 하면서 10%를 줄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뉴럴넷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계속 줄여가면서 2015년에 드디어 레즈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3.57% 인간이 사진을 봤을 때 대학생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 이게 표범인지 사자인지 이런 걸 막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인식률이 5%인데
이 인간의 인식률보다 낮은 오차를 자랑하는 3.57%의 오인식률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의 어떤 이미지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하게 돼요. 물론 그전부터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딥러닝이 거의 이런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는 거의 대세로 떠오르게 되고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분야, 인간처럼 판단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분야에서는 1950년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의 시초가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앨런 튜링 교수가 만든 그 머신인데 그 머신으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에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요. 2010년대 아까 얘기했던 2014년부터는 이 딥러닝 기술이 거의 모든 이미지 처리나 뉴럴넷 NLP 기술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굉장히 딥러닝의 성능이 좋고 굉장히 뭐 이렇게 압도적일 것 같지만 사실 딥러닝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막 이슈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검색을 했을 때 빅데이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이제 최근에 2016년 이후로는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빅데이터보다는 이제 머신러닝이 좀 더 뭐 여기서는 다시 바뀌긴 한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딥러닝 같은 거는 꾸준히 이렇게 관심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계속 이제 처음에 빅데이터, 굉장히 큰 데이터, 요거는 한번 설명을 나중에도 드릴 건데 굉장히 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머신러닝을 적용시키는 것들에서 막 관심을 하다가 딥러닝 기술이 뜨니까 이제 딥러닝으로 막 넘어오게 되는 이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은 마법의 탄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미지 처리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구조적인 데이터, 스트럭치드 데이터에서는 딥러닝이 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머신러닝부터 좀 차근차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사실 저희의 범위 바뀌고요. 딥러닝은 텐서플로우와 함께 김성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김성훈 머신러닝, 김성훈 딥러닝 찾아보시면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또는 제가 생각하는 저희 그 데이터 어떤 분야의 전체적인 로드맵, 전체적인 기술은 용어들은 이렇게 하고 생각해요. 일단은 전체적인 용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건 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 한정하기도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에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 요거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병렬 처리 기술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구현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런 기술을 사용하여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머신러닝이나 또는 뭐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건 이제 CS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둘 다 CS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런 어떤 거대한 기술 분야라고 한다면 이 거대한 기술 분야에 실제적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은 뉴럴넷, SVM,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또는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의 수학적 기반이 되는 거는 통계학이라든가 확률론 또는 뭐 선형대수, 뭐 정보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요. 요걸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라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이렇게 데이터 분야에 들어오시면 빅데이터가 꼭 이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뽑아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머신러닝이라는 건 데이터 분석 분야다. 그래서 패턴을 인식해서 뭔가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머신러닝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이 머신러닝으로 이네임을 하기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 있고 딥러닝 있고 막 이렇게 쓰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 용어는 뭐 굳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대학의 수업에서 처음,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이 처음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요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계속 이런 내용들이 첫 주차, 2 주차에는 진행되니까 뭐 필요 없으시면 약간 스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